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울산의 명소가 있는데요. 특히 꽃의 계절 봄이 되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공원입니다. 봄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걷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이 가장 걷기 좋은 계절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울산에는 너무 걷기 좋은 곳이 많아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선생님? 울산은 뭐 대표적으로 공원들도 많고요. 특히 울산하면 어떤 공원? 울산대공원이죠. 그렇죠. 울산대공원 딱 떠오르죠. 그런데 서울의 석천 호수공원, 뭐 순천만공원 이런 게 버금갈 정도로 도심 속에 있는 울산의 호수공원이 있어요. 아니, 울산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요? 그렇죠. 울산의 호수공원은 이건 정말로 멋진 곳이고 사계절 테마도 갖추고 있고 또 스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울산의 공단의 역사까지 품은 아주 멋진 공간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그곳에 한번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네, 한번 가봅시다. 드넓은 호숫가 근처로 봄꽃이 만개한 서남호수공원인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계절을 제일 처음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막 꽃이 펴서 봄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바로 서남호수공원. 아마 전국에서도 도심 속에 이만한 호수공원이 있다는 건 거의 드물어요. 서울의 석천호수공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또 호반의 도시 춘천에 또 호수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산에 보면 이제 성지곡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요. 규모가 이거보다 작아요. 서남호수공원은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호수공원으로서는 아마 으뜸일 겁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공원이고요. 특히 이 공원은 어떤 공원이냐면 사람들이 흔히 이제 울산 하면은 생각하는 게 공업도시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공업도시라고 하지만 공업도시 속에서 이런 대자연이 함께 있다는 거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곳이 인공적인 곳이었을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주 오래 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커진 거죠. 이곳에 이제 2007년도에 정식으로 호수공원으로 개장을 했거든요. 울산이 요즘 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정원도시거든요. 이 정원도시의 테마에 맞고 체육과 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그런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가장 사랑받는 공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서남호수공원 인근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공원 곳곳마다 지명에 담긴 옛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남동은 원래 어떤 동네였나요? 선암이라는 게 신선할 때 선자거든. 암은 바위 암자. 신선이 논일던 바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근처에 이제 신선산이라고 엄청난 산이 있어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신선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선들이 논일던 산이잖아. 그만큼 신성스러운 산이었거든. 여기는 좀 바위가 많아요. 거기에서 꽃바위라는 지명도 있고 또 이 동네에는 지금 이렇지만 옛날에는 깊은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동네 지명도 재미있는 곳이 많아요. 대나리라는 지명도 있고 허제비 비박골이라는 곳도 있고 허제비 이건 또 재밌는 게 흙게 보인다는 거거든. 산이 깊고 골짜기 깊으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 보면 흙게 보이는 거라. 도깨비 같은 게 또 막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 도깨비 물 같은 게 보이는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허제비 이런 지명도 남아있고 바위라는 지명도 남아있고 이 지명들에서 우리가 유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일대가 옛날부터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시하던 동네였다. 지금도 보면은 꽃대나리 길이라는 게 지명에 있어요. 꽃바위하고 대나리, 대대리, 대나리 이런 옛날의 지명들이 결합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길에서 다니다 보면은 도로명 같은 게 있거든. 도로명. 이 도로명이 자기가 살던 곳의 오래된 지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오래된 지명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찾아보면은 내가 살던 곳의 뿌리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서남호수공원은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간 곳곳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걷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큰데 또 보니까
약간 테마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잘 봤네. 전체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테마로 조성을 했는데 첫 번째 구간에는 벚꽃 터널도 있고 뭐 꽃과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두 번째 구간에는 장미라든지 이런 테마 공원들, 그리고 또 생태 습지 그런 것들이 쫙 꾸며져 있고 3구간에 가면은 이제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의 여가 레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각각 특색 있게 만들어 놨고 안에 보면은 노인 복지관도 있고 책방과 카페도 있고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해파람길 6코스거든요. 바닷길만 걷던 걷기 매니아들이 도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서남호수공원을 지나면서 울산이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이렇게 놀란대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서남호수공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저기 보니까 집이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건 뭔가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색적인 시설들을 2007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꾸로 집. 거꾸로 집에서 딱 서서 보면은 서남호수공원의 수면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코스이기도 하고 또 저기에서 가까운 곳에 보면은 기네스북에 올랐던 종교시설들도 있어요. 세계 제일 작은 종교시설로 이름이 올랐던 안민사 절. 그래서 교회도 있었고 또 성베드로 기도의 방이라고 그런 곳,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요게 이제 기네스북에 한번 오르고 난 뒤에 아, 우리는 저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지금은 기네스북에 안 올라 있지만 굉장히 이색적인 것들을 이 호수공원을 만들 때 그때 참 재밌는 아기자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의 정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원의 이면에는 슬픈 역사가 감춰져 있는데요. 공원 주차장 제일 구석에 세워진 이 비석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애향비가 있는데 여기에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서남호수공원의 가려진 슬픈 이야기가 담긴 장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 슬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밤을 새워도 다 할 수 없어요. 1962년에 울산에 공단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울산에는 한 150개가 넘는 자연불악들이 다 고향을 잃었어요. 여기 서남동 이곳은 여기 있는 말처럼 꽃바우 했잖아요. 꽃바우라는 말은 울산에 참 많은 이름을 가졌어요. 꽃바우. 동구에도 보면 꽃바우 있죠. 화암. 네. 여기도 화암이거든. 바우는 바위니까. 화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이제 나중에 서남이 된 거죠. 여기에 주로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청송심시, 또 울산의 시조하면 쌍학을 타고 내려왔던 박윤웅, 이 박윤웅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마을들이 이 서남에 댐이 만들어지면서 다 쫓겨났죠. 여기가 맨 처음에 못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서남제라는 못이었는데 네. 그 못은 농사를 짓는 못이거든.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경 못이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다가 댐이 만들어지면서 다 쫓겨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태강 산업이 있는 저쪽으로 다 사람들이 쫓겨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보상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1960년대는 군사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고향을 잃고 쫓겨가고 애향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마을의 흔적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향비가 이 넓은 호수공원 안에서 제일 끝쪽에 위치한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고 주차장이 생기고 이러면서 2011년도에 이걸 새겼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줬는 게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이쪽에 한쪽 구석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도 뒤쪽에는 다 새겨놨어요. 그런 흔적들을 기리기 위한 어떤 마지막 어떤 아쉬움을 달래는 비석,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급작스러운 댐 건설로 살던 고향이 송두리째 사라진 그 개발의 역사가 공원의 출발점인데요. 만개한 꽃잎 사이에도 슬픔은 있는 법입니다. 여기는 댐이었는데 어떻게 공원이 됐나요? 공업센터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막 지어질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공업용수. 그렇죠.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울산 같은 이런 어떤 어촌 마을에 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걸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때 울산 특별건설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이 울산에 상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도시를 만들어. 그러면서 댐을 큰 거를 5개를 짓습니다. 나머지 댐들은 다 외곽에 있어요. 우리가 가봤던 사연댐도 있고, 뭐 대암댐, 회화댐 다 외곽에 있거든. 대곡댐 다 외곽에 있는데 네. 이곳은 도심이잖아. 그렇죠. 도심인데 바로 넘어가 뭐예요? 울산 석유화학단지예요. 정유공장이나 화학공장이 들어서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 가지고 외곽지에 있는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에서 걸러주는 장치. 공장에 들어간 물은 순도가 굉장히 맑아야 돼요. 이 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댐을 필요해서 이게 만드는데 울산에서 가장 최초로 완공한 댐이 바로 이 댐이에요. 최초로 만들어졌고 네. 가장 기능을 빨리 끝낸 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사방에 전부 철책을 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알다시피 순도가 굉장히 깨끗한 물을 화학공장으로 보내잖아. 그러니까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이 회화댐, 네. 대암댐 이쪽에서 이제 낙동강물 들어오고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거든. 그때부터는 뭐 이제 공원으로. 아니 그럼요. 공원이 안 됐죠. 그냥 철조망을 친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공원 이전의 서남댐은 사람이 찾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 방치돼 왔었는데요. 지금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방치됐던 이곳을 어떻게 공원화시킬 생각이 있었나요? 댐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철조망을 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곳을 고향으로 삼았던 사람들 이거 알거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199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초의회, 지방에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기초의회 사람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돌려달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번 가져간 땅을 돌려주지 않아요. 아, 다시 되돌려받긴 힘들겠죠. 그렇죠. 철조망을 절대로 풀어줄 생각을 안 해. 수자원공사에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다 끝났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협의도 안 하고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안 해버렸거든. 그래서 이게 대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여기 남구 관할이잖아요. 남구에서 새벽에 트럭하고 이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철조망을 싹 닦거든요. 그 엄청난 사건이거든. 사실은 공권력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거거든. 이거는 잘못하면은 정말 법적으로 비하될 수 있고 심각한 문제거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공익을 위한 거거든.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울산 남구청이 뒤늦게 협의를 했죠. 땅의 소유권은 그대로 수자원공사가 가지는 대신에 관리권과 관할권, 운영권 이런 건 전부 남구청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2004년도부터 열심히 공원화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이 서남호수공원이 문을 연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확장했죠. 그래서 오늘의 공원이 된 것입니다. 서남호수공원의 따스한 봄바람을 즐길 수 있는 건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는데요. 공원의 풍경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울산실록의 서남호수공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이 서남호수공원은 바다와 울산의 내륙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아주 도심 속의 협화 같은 곳이에요. 울산이 사실은 공업도시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시민 1인당의 공원 면적이 가장 높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서남호수공원에 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너무나 좋긴 한데 울산이 공업센터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다는 역사가 이 공원에서 좀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컨텐츠화 한다면 울산을 찾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호수공원에서 울산의 공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좀 보완해 주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픔의 역사도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시사철 걸으면서 또 아름다운 힐링을 또 할 수 있는 이곳으로 우리 주말에 한번 놀러 오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봄의 정원 서남호수공원입니다.